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 살고 있는 희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처음 떠나올 때의 저의 영어 실력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돼야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약 3년 전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왔는데요.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때 저의 영어 실력, 그러니까 한국에서 토익 점수를 받았을 때 그 점수는 220점이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 제가 그때 당시에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본 모의 토익 점수가 220점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토익을 봤었는데 그때는 400점 조금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점수로 워킹홀리데이를 왔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는 쟤 진짜 대책 없다, 아니면 제가 진짜 미쳤었구나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오히려 좀 무식하면 오히려 더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장기 여행의 경험이 많았어서 어떤 타지에서 살아갈 때 기본적인 그 의사소통만 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언어만 할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크게 심각성을 느낀다든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영어를 크게 잘하는 게 거의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완전 레벨 0의 단계였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 저의 영어 실력은 완벽하게 문장으로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냥 단어만 알고 있어서 그냥 단어만 내뱉는 그런 정도였어요. 만약에 내가 우럴스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그냥 go to was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to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go was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던,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만 그냥 얘기를 할 수 있었었죠.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이었고요. 근데도 저는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뭔가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진짜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갔었던 거여서 영어라는 그런 수단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를 그냥 어떤 대화의 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대화는 꼭 그 언어라는 거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누군가는 이제 동의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부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모든 분들께서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고 가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근데 영어를 잘하면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조금 더 쉽게 잡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을 사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더 찾을 수 있을 거고, 왜냐면 영어에 능통하니까.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만약에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해서 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저는 오늘날까지도 워킹홀리데이를 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라는 게 너무나도 애매하잖아요. 누군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도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저 정도는 너무 아직 멀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에서 그 영어를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기준은 참 다른 것 같아요. 막상 이제 현지에 와서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영어를 모국어로 생활하는 나라에 왔을 때 당황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억양이나 아니면 그 말하는 스피드나 그리고 그 단어 선택 자체가 저희가 배운 거랑은 정말 다를 때가 많아요. 특히 호주나 뉴질랜드가 그런 게 좀 심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저희는 미국식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이제 리스닝도 그렇고 스피킹도 그렇고 익숙해져 있다가 여기에 왔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억양과 단어를 쓰는 거를 보면 약간 당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리고 당연한 그런 반응이고요. 누구나 겪는 오지 슬랭이나 아니면 키위 슬랭을 들었을 때 누구나 생각하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완벽한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근데 그런 영어 공부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점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공부는 하는데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스스로를 너무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주위 분들은 아실 텐데 아직도 많이 버벅거리고 아직도 많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히 백지 상태였으니까 이제 그때가 만약에 0이었다면 그때부터 조금은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그때만큼 말하는 게 어렵고 그때만큼 그렇게 문장으로 말하는 게 어렵고 그렇진 않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수준이에요. 그때가 0이었다면 지금은 한 4 정도? 근데 확실히 영어권 국가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영어 공부라는 거를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영어 시험을 쳐야 하는 상황 말고는. 정말 귀차니즘의 끝판왕이고 공부라는 거가 너무 하기 싫어서 진짜 미뤘던 사람인데 호주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왜냐면 간단히 마트를 가거나 음식을 주문하거나 아니면 뭐 제일 생활에 필요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모두 다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로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그 장소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를 미리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이 못 알아듣고 여전히 많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여전히 많이 잘 못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기본기가 좀 있으셨던 분들이 만약에 워킹홀리데이를 오신다 그러면은 진짜로 많이 이렇게 플루언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해야죠. 아마도 워킹홀리데이를 다른 국가에서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워킹홀리데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추측하듯이 들었을 질문들인데 워킹홀리데이 갔다 오면 영어 잘하게 되겠네? 아니면 워킹홀리데이 갔다 왔으니까 영어 잘하겠네? 라는 그런 질문들을 주변에서 하잖아요. 그냥 그랬어. 뭐 이렇게 넘어가면 괜찮은데 가끔 보면 비꼬는 분들이 계세요. 워킹홀리데이 갔다 왔는데 영어를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거면 왜 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선 그런 분들께는 네가 한번 갔다 와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설정한 목표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0부터 3까지 초보 레벨, 4부터 한 6까지 미드 레벨, 7
7부터 10까지 뭐 하이레벨 이렇게 쳤을 때 나는 0부터 3까지여도 상관없어 라고 목표를 설정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고요. 저는 만약에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내내 끝날 때까지 영어 레벨이 0이었다고 해도 저는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늘리려고 왔던 게 아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늘게 된다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근데 만약에 늘지 못했다고 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내 목적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개개인이 정한 목표가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면서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넌 왜 그렇게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진짜로 이상한 일 같아요. 일단은 그분들은 그 워킹홀리데이라는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근데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호주에 입국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과, 그리고 입국하고 나서 거쳐야 되는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은행을 개통한다든지, 아니면은 휴대폰을 개통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구한다든지, 장을 보러 간다든지, 뭐 그런 이제 부수적인 일들이 쭉 있는데, 그게 다 타지에서 적응하기 위한 순서를 밟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게 전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타지에서 그렇게 이제 다른 나라 문화에 젖어들어서 집을 구하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그러기는 진짜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던져지면 누구나 하겠죠. 근데 그 상황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그 경험들을 해내고 있다는 거는 진짜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지에서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환경에 처했을 때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혹 이제 내가 지내왔던 1년 혹은 2년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대답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마지막에 이상한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바람에 조금 흥분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모두 다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